인사드립니다. 충남도의회 부의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인권 정책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 이 토론회 속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나라의 정책이 많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우리 충남도도 내년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또 살림을 해나가야 될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이 덜 거치는 거고 세금이 덜 거치면 매년 국가든 지방이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하던 거를 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늘 나라 걱정, 또 우리 도의 살림에 대한 걱정, 또 우리 도의 인권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톡을 통해서 단톡방에서 많이 보고 제가 바빠서 댓글은 못 달고 있는데 많이 보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 8분밖에 전부 42명 중에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저희가 숫자가 작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고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그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견을 도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듣고 보고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고 좋은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청회에 사실은 우리 기본인권 정책을 찬성하는 추진하는 그러한 도인권위원장 이진숙 위원장과 또 도의 동성애 아마 인권위원장이신 이선영 도의원을 우리 등기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인권위원장은 반송을 시키고 이선영 도위원장은 받았는데 못 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도민들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오늘 못 왔지만 우리가 이 인권 정책에 대해서 오늘 네 분의 토론자들을 모셨는데 두 분이 안 오고 우리 두 분이 오셨습니다. 교회언론협회에 있는 우리 신영철 위원이신 국장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전 우리 도의원이신 우리 조용필 김용필 전 도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으로 우리 박서영 우리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와 카메라를 우리 박서영 우리 좌장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극단적인 어떤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책이 왜 그토록 극단적이며 현 정권이 이 극단적인 정권을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충남 인권정책 기본 계획에 나오는 성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방 예산이 46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31조입니다. 바른
그리고 또한 소박하고 선량한 충남도민의 의사를 들어주십사 수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아서 공청회를 2번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지 예산에 힘입어서 이 악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이분들의 의사, 그리고 이분들의 정책 설명은 충분히 공공연하게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식으로 인권위원장님과 그리고 또한 이선영 의원님께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공정하고 평등한 공청회가 되도록 저희는 힘쓰고 애썼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두 분 다 거절하시고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제자와 토론자님의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영철 국장님의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제 문제점 해가지고 여기 공청회 여기 영어로 딱 써놨죠. 퍼블릭 히어링 해가지고 공공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게 공청회거든요. 근데 공공의 목소리를 안 듣잖아요. 네. 왜 안 들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패널로 세워서 그 얘기를 듣느냐? 라고 이제 그 도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선영 도의원이 했다는 답변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공청회인데 공청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도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 공청회라고 해놓고 왜 반대 의견은 안 듣냐? 왜 니들 의견만 듣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이제 이렇게 항의가 됐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이날 그 공청회 자료집을 보게 되면은 9페이지에 주민들이 충남 도민들의 자치 욕구, 스스로 여기 통치하겠다는 욕구가 성장하고 있어서 이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의 주요 목표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고 싹트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모든 도의 행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도민의 의견은 안 듣겠다.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국 교수를 통해 가지고 인권 교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모순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순 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청회 운영 매뉴얼을 작년에 낸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청회의 기능이 뭐냐, 이해 집단 간의 특정 정책에 대해서 주민 간 또는 이해 집단 간에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놓은 지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인권조례를 폐지시킬 정도로 이해관계인이죠. 또 갈등관계인이죠. 네. 그러면은 그 갈등을 반영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공청회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도 의원이 반대하는 사람을 왜 패널로 세웁니까? 공청회를 한다는 사람이 공청회 취지가 뭔지도 지금 구현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도민의 자치 욕구를 도정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그냥 무시하면서 이게 지금 주민의 정치적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의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인권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청남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보게 되면 공청회 개회를 결정하고 나면은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 다음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주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누가 발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청회 절차상으로 이해관계인이 여기 충남 바른인권위원회나 충남기독교연합회에 결정과 동시에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렇게 무시한 공청회가 이게 어떤 정당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과 제도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공청회 자리에 안 끼워준다고 해서 그 우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니까 또 오지도 않죠. 이건 뭡니까? 완전히 귀를 틀어막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충남도 의원과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항으로 자료집 19페이지에 인권 전담 부서에 대한 규정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금 충남 인권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권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거에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그 도청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은 여기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책임관을 지정해라.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TO가 나오고 예산이 다 할당되는 건데 지금 요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없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준 자료에도 보면은 인권보장은 국가사무이냐 아니면 지방자치 사무이냐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의미의 인권은 자치사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몇 가지 편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편법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에 지자체에 공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기본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위임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업무다 이거예요. 헌법에 국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뭐 하는 데냐? 헌법 제117조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뭐냐?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이 복리에 관한 사무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인권에 관한 업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이 없는 포괄적 인권을 지금 충남도청이 자기들 멋대로 도의회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하는 집단이 법을 위반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충남도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충청남도의 그 포괄적 인권에 관한 업무는 누가 하느냐? 대전인권사무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교육, 구제 업무, 각종 정책을 이 대전인권사무소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임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이 이 인권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이게 악법이라도 지금 이걸 무리해서라도 만들었으면 그게 좋은 내용이면 그래도 관용할 수가 있는데 이 또 추진하는 내용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자료집 25페이지에 보면 그라츠즘 국제인권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제인권도시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요. 이게 미국의 그 NGO가 있습니다.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그러니까 인권을 배우는 뭐 사람들의 운동 해가지고 이 단체에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그 도시들에 들어가가지고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3세계, 아프리카 국가나 남미나 이렇게 3세계 국가들이 주가 되고 유럽에서 이 오스트리아의 이 그라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왜 요 인권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냐 이 단체에서 이 나치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있었습니다. 종교 탄압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그 인종 학살이 있었으면 그게 주민들한테 그 남아 있겠죠 한이 그죠 5.18이 한이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 지배하듯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완화를 시키고 해결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 그라치라고 하는 데가 저런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는 이 그라치와 같은 어떤 인종학살이 있었나요? 종교 탄압은 지금 현재 도청이 하고는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국제인권 외국에서 하는 거면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추종을 하는 지금 문화사대주의가 우리나라 인권업계에 너무나 팽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이 PDHR이라고 하는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거의 진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열악한 3세계 계몽운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권이 덜 보장되는 나라인가요? 네, 충청남도도 그렇다고 뭐 열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청남도를 거의 자기네들이 볼 때는 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인권 계몽의 대상으로 도민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도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또는 이런 거를 뭐 해외에다가 알리고 다닌다면서 비행기 값과 여행비를 도민 세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외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충청남도의 인권단체 사람들이 해외에 지금 여행하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자기네들이 우리는 충남에서 온 인권활동가입니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세금을 써라. 그냥 자기들 돈으로 다녀야죠. 그런 건 뜻깊은 일이라고 하면. 지금 충남의 재정 자립도가 39.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외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충남의 그 인권을 신장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경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나 이런 지자체장들이 이런 걸로 실적을 내지 못하면은 뭐 우리는 인권 도시다 이런 걸로 생색내려고 그러는데, 본질적인 일을 해라. 그 국가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은 업무를 하면서 세금 쓰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리고 자료제 36쪽에 보면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는데, 목적이 뭐냐?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 이 사람들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대단히 부드럽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를 세금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불법 체류자는 그럼 불법을 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돈을 벌어가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연장 요건이 안 돼가지고 귀국해야 되는데 귀국을 안 해서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양승조 도지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문제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 불법 체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 명분으로 이슬람을 지금 옹호하는 활동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중에 무슬림이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또 이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추방이 되니까는 뭐 파리 테러를 빌미로 무슬림을 희생양을 삼는다 하면서 이제 이슬람을 보호하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주 노동자를 명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또 지금 이런 시위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좋은 게 아닌데 악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이 자국의 최대 7.6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에 뭐 최고 11배까지도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그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평균 10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5년간이라면 자국에서 50년간이란 거예요. 부자라고요. 한국에서 불쌍해 보일 뿐이지 자국에 가면 그걸로 다 부자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과보호하는, 그리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까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인권 개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잘못됐어요. 지금 뭐 국내 외국인 근로자 평균 월급이 국내 대졸자 초임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최근에 또 정부가 고임금 일자리도 외국인들한테 넘겨주겠다 이랬죠. 이 자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정책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 데모 활동도 열심히들 하게 되면 이게 기업이라든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이주자한테 관용하자, 톨레랑스하자, 이슬람을 환대하자 했던 프랑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무슬림들이 너무 많으니까 테러 일어나고 이슬람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슬람 할랄 급식을 중단합니다. 오히려 뭐 덴마크 같은 데는 돼지고기 급식을 의무화해요. 그리고 부르카 금지하고 이주민과 난민 유입 축소 하고 뭐 지금 이런 추세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지금 이슬람을 환대하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보라고 하면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배운 내용을 갖고 프랑스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옛날 걸 따라하고 있는 수구라는 거죠. 수구 세력들.
그래서 이런 수구적인 인권 개념을 우리가 용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는데 뭐 이건 우리나라가 비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주 노동자의 불법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집단,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제적 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충청남도는 세금을 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돕기 위한 센터를 확대한다. 이게 지금 뭐 글로벌 인권 기준 얘기하는 사람들 수준이란 말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권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인권 교육 전문가 역량을 지원하고 그래서 전문가 양성 과정 및 보수 과정을 또는 학습 모임 지원도 이거 지원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권 교재를 개발하고 또 어떤 내용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나 모니터링까지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권 개념이 잘못된 인권 개념이라는 거죠. 동성애자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트위터 2013년에 올린 거 보면 말시즘, 이게 마르크시즘이죠. 마르크시즘, 누가 동성애 혐오를 주장하는가 강연이 열리고 있다. 마르크스주의하고 교육하고 어떤 관계냐? 마르크스는 교육을 사회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주목하였다. 사회개혁이 공산화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정치적 활동과 동일하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적 인간 형성으로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우리나라의 인권 활동가들이 마르크스주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 개념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인권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교육의 목적이 사회주의적 인간 만들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타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권 개념을 도민들한테 교육하고 공무원들한테 교육하고 학생들한테 주입하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저런 인권 개념으로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탄압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국제 볼셰비키로 한국어 홈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자본주의와 인종주의, 인종차별 금지하라. 이게 마르크스주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95년도에 동성애 탄압, 동성애자를 보호해라 했더니 이때부터 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페미니즘, 지금 뭐 난리죠 난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민을 방어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옹호하고 그리고 종교를 퇴치하는 정책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압박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슬람 때문에 이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니까는 이슬람 보호를 위해서 히잡 착용 금지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옹호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 마르크스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여기 뭐 논문도 보게 되면은 휴먼 라이츠 인권인데 according to 뭐뭐에 따른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 따른 인권 이런 논문들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권리는 라이츠가 인권이죠. 휴먼 라이츠니까 인권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발전의 논리에 의해 마르크스주의에서 맥락화된다. 이러면서 이게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뭐 저런 논문들이 있고 금년도에 나온 논문에도 막시즘 앤 휴먼 라이츠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인권 되어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인권의 우선순위를 정치적 프로젝트로 재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해방 정치의 가능성을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들의 정치적 사상이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다 보니까 인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젠더, 퀴어 이런 거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레즈비언이자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섹스 이분법을 교란하고 이게 성별이에요. 성별, 남녀 이분법. 마르크스가 무슨 뜻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쫓는 사상. 여기 이 사람이 버틀러가 한 얘기가 뭐냐? 섹스 이분법을 교란하고, 그러니까 성 이분법, 성은 남자 여자만 있다는 것을 교란하자. 그것이 새로운 정치다. 이걸 성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의당인이 이런 데에서 성에 관한, 여성에 관한 정치, 동성애자 정치, 트랜스젠더 정치 하는 게 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주디스 버틀러 논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은 그 문화 연구 활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구 축소와 활동의 축소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알고 있는 동성애는 뭐 단지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주의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이 하버드대 교수도 70년대 인권의 출현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몰락해가지고 인권활동가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윤리를 붕괴시키는 것을 인간의 권리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자 그때 정의된 인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유엔에서 폐지하지 말라고 막 날라오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정의한 인권이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전쟁이 전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전쟁이라. 그러니까 충남에서 이기면 전 세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막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제로 놓고 보면, 자,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70년대 이후에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다. 그러면은 지금 인권교육을 하자는 거는 무슨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교육. 신마르크스주의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해방을 위해서 뭐 자본주의자를 대상으로 투쟁을 했는데 유럽에서 70년대에 다 먹고 살만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노동자 해방 말고 우리 뭐 동성애자 해방하자, 뭐 여성 해방하자, 약자를 해방하자, 외국인 이주민 해방하자, 이걸로 바뀐 게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썼기 때문에 인권교육 이꼴 네오막시즘 교육이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네오막시즘 교육을, 이 마르크스주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켜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되고 도민들한테 시켜야 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인권 개념이 마르크스주의가 그럼 아니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마르크시즘을 좀 예쁘게 표현한 게 말시즘이에요. 저 행사에 보면은 정의당이 나오죠. 정의당과 진보 좌파 정치 해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의당이 그걸 내세우는 게 뭐예요? 인권, 성소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성혼. 자, 그래서 이거를 제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신마르크스주의로 바꿔 읽으면 신마르크스주의를 평가하고 도의 행정에서 신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잘 미치는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행을 하고 이행이 잘 되었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차후에 반영해서 신마르크스주의 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인권위원장이 나와서 야 우리의 인권 개념은 신마르크스주의가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우려를 우리가 그러면은 불식을 할 수 있겠는데 아예 안 나오죠. 그럼 뭐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뭐 범인이다 이게 조국 교수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료집을 만드는 연구 수행 기관이 누구냐? 인권정책연구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요 단체 소속원들이 이제 연구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인권정책연구소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이 어떤 거냐? 한번 그 담당 그 소장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겠어요? 국가는 누가 이겁니까? 범생이들이 국가의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요. 성경 같은 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교회 목사가 하라는 대로 무슨 부모가 선생님이 직속 상관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것이 어느 일이든 그런 일이든 무조건 네 하고 하는 놈들이 국가의 엘리트를 형성하고 그게 관료를 만들고 권력을 형성해서 승전국이고 패전국이고 간에 국가의 엘리트들은 그렇게 범생이들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이 국가가 괴물단지로 돌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선량하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만 이 사건이 양차 세계대전 이걸 폭로할 거예요. 민드브랜드에서.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얘들아 제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크지 마. 니들이 맞대로 걸어야 돼. 그게 최소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바람직합니다.
신학대 출신. 한신데? 자, 지금 이분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뭐예요?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교육의 자주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인데, 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종교활동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마라. 이거는 세계인권선언 26조에 보면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이거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남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자료를 만든 단체의 소장의 저 짧은 강의에는 세계인권선언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만든 인권정책으로 충청남도가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 부모는 내 자식 동성애 교육시키지 말아라 하는데 왜 도의원이다, 인권단체다, 도지사다, 도지사는 아니지. 그 다음에 뭐 교육강의다 하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의 자녀를 꼭 동성애가 옳다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법까지 만들어, 조례로. 이게 지금 세계인권선언에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뭐를 한다는 사람들이 또 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모순인 거죠. 자, 그리고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권영향평가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지금 영향평가를 할 때는 상위의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권조례 자체가 상위 법률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조례에다가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별금지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법령, 조례규칙, 제도 이거를 전부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향평가를 해서 뜯어고쳐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상위 법도 없이 그냥 조례로 영향평가를 한다 해서 충청남도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 개념으로 전부 뜯어고쳐지게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충남인권조례입니다. 자, 건축심의의 인권영향평가를 한다는 게 뭐냐? 젠더 인클루시브 해가지고 젠더라는 개념이 포함된 화장실 해가지고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걸 지금 퀴어 축제나 이럴 때도 저렇게 하고 있죠. 남자 여자 막 다 쓰고 남자가 자기 여자라고 하면은 또 들어가서 쓰고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제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베스룸 밀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 화장실 쓸 수 있게 해라. 이걸 법제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은 벌금형 물리고. 근데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월마트의 여성 화장실에 가서 여성을 성폭행하다가 체포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건축물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가 없으면은 그 월마트라고 하는 데에서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게 허용을 할 리가 없겠죠. 근데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화장실 전부 다 성중립 화장실 아니면은 트랜스젠더 포용적 화장실로 운영을 해 하면 교회 화장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 여성들에 대한 이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건데 저 사람들은 성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대로 변할 수 있다라는 다른 믿음인 거죠. 저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는 못 믿을 텐데 남자가 변하여 여자가 된다. 이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XXXY 섬영색체는 변하지 않아. 우린 과학을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고. 근데 저 사람들 믿음이 더 크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게 더
더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데올로기가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종교가 사용하는 뇌의 영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오바마 대통령은 학교에서 그렇게 화장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교육 예산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저 하나가 건축의 인권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충남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인권교육을 시킨다. 여기 충남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한 인권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권교육위원으로서 또 여기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사람들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인권교육 시킬 때 어떤 식의 교육이 될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시군구 인권 매뉴얼 제작. 지금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시군 단위의 인권 조례가 제일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부터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방침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군의 인권 업무를 전부 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광역지자체 충청권의 인권위원회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엔의 UPR 정례적 인권보고서 제출 시스템과 같은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자체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은 업무를 하면서 유엔 흉내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우리는 인권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야 너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안 만들어? 이슬람에 대해서 왜 할랄 급식 보장 안 해? 이런 걸 지적하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제하는 그 역할하는 게 저 UPR입니다. 이거를 지금 지자체 연합회를 만들어서 여기 충남에서 여기 충북 보고 니들은 왜 지금 성적 지향에 관한 이런 거 안 만들어라고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법이 없죠, 법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나라가 지금 무법천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노동권 보장이 이제 원화명인데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있어요. 교육청 소관으로. 근데 지금 여기 자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 사업장 우대 및 지원,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업무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 권리 교육을 도청이 하겠다. 그럼 여기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청의 경제정책과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근데 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자는 또 교육청이 제공하네요. 자기네들은 역량이 없다는 거죠. 교육만 시키겠다. 그리고 초중고 전 과정을 관통하는 교육과정을 충청남도에 만들겠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교육과정은 도청에서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면은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지 여기 뭐 도의 인권센터나 인권위원회가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온갖 법들을 지금 다 위반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고속도로를 차가 질주하면서 차선을 지 멋대로 막 변경하고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면서 이슬람, 게이 커플, 대학생 남녀 동거 커플, 레즈비언 커플,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 이거 다 옳은 거야 인권이 있어라고 교육을 아마 했겠죠. 이게 서울에서 이루어진 교육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적 자기결정권, 위험한 행동을 할 권리, 가출할 권리, 공부 말고 딴짓할 권리 이런 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시간에 다 교육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심화 과정에 보면 젠더 감수성, 성소수자, 성평등.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이 젠더하고 동성애 이런 걸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배웠겠어요? 왜 가르치겠어요 이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시간을 교육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은 성정체성, 성적 지향 교육을 했다. 여기에도 이런 교육을 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에 왜 이 주제가 있는지 좀 의아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저 동성애니 뭐니 잘못된 학생들한테 권리 개념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련된 법령에 근로자의 권리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여기 근로기준 해가지고 있죠. 노동권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죠.
자,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그래서 여기 천안에 고용노동지청이 있고 대전에 있고 보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에 이 근로에 관한 업무를 지금 이 고용노동지청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임금 체불됐다 그러면 다 여기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은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지방고용노동청에 들어가서 신고해라, 이것만 알려주면 된다고요. 여기에 상담해라. 그러니까 여기 충청남도가 뭐 센터를 만드니 자기네가 교육을 한다느니 상담구제 한다느니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법률에 여기 지금 청소년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다 나와 있죠, 시행령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구제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미 다 있는 거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체. 지금 이거는 청소년이 뭐 근로에 피해를 당하면 구제를 해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이게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라지. 그리고 두 번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뭐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근로기준법상에 청소년의 권리가 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걸 지금 고용노동부가 저렇게 그 수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도 갖고 인터넷에도 다 배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사회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지, 근로기준법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또 저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굳이 하려고 하면은 이미 교과서에서 하고 있고 팜플렛을 배부하고 있으니까 저런 팜플렛이나 저런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배포하는 정도, 뭐 그 정도의 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인권주, 청소년 노동인권주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기업들을 다 감시 감독하고 뭐 자기네 뜻대로 잘 운영되는 사업은 또 세금 갖고 지원하고 이런 권한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만드는 단체가 누구냐?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05년에 여기 정교조,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였냐? 사회교과서에 청소년 노동 근로 권리를 가르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다 들어가서 교육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구성단체가 민주노동당, 정교조, 전국불안노동철폐연대, 그 다음에 뭐 두 개 인권단체가 있는데, 저 전국불안노동철폐연대의 대표가 양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민주노총의 전신인 노조의 마지막 위원장입니다. 전노영. 그러니까 거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준비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 이러면 사회주의적 노동권 교육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근로자 또 추모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을 또 이제 이런데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또 끌고 나가게 되고, 이런 게 지금 저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몇억 원을 자기네가 또 갖다 쓰고 자기네처럼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할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 사람들의 노인 인권 개념이 뭐냐? 작년에 김상희 의원이 법을 발의했죠. 노인 종교, 기독교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기독교인만 뽑지 말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벌금 300만 원. 근데 시설 운영하는 분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벌금 맞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130년간 해온 사회복지 사업을 이 법안 하나로 날려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노인복지 노인 인권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연합회가 저렇게 투쟁을 하고 그 시설에 오는 노인들을 강제로 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방침이 마음에 안 들면 이동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인권 침해도 아닌 거예요. 안 오면 자기가 가면 되는 거지. 좋아서 왔는데 예배 참석하지 말라, 참석하라고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죠. 예, 저렇게 집회도 하고 해서 처리가 됐고, 금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독교인만 채용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신고하래요. 그래서 요거 담당이 누구예요? 인권 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그러니까 인권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복지시설을 탄압하는 거를. 미국의 장애인법에는 아예 종교단체의 권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정 종파인의 채용을 우선 금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종교단체는 구직자와 종업원한테 종교적 교리에 따라함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종교단체의 권리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인권 개념은 이 종교는 마약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기독교 NGO는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거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단체가 수행하는 임무는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해서 이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인권 개념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해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건데 Congress shall make law. 그러니까 의회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교를 정하는 법을 만들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free exercise.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의회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종교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하고 있죠. 그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 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법률과 조례와 헌법의 목적인데 오히려 이걸 다 파괴하고 있죠. 서울시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잖아요. 종교 단체가 이러한 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기독교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지금 금지하고 파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충남도청 행정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뭐 제철소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뭐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이거 지금 뭐예요? 여기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지금 못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든가. 근데 지금 여기 도의 행정이라든가, 여기 도의회 행정이라든가, 도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있지 않죠. 반대 표현도 자유로운 표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여기 충청남도가 그 안희정 도지사 때부터 인권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안에서 막 성폭력이 일어나고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 그거 그냥 다 방치하고 있고 뭐 알았든 몰랐든. 그리고 여기 이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게 지금 충청남도의 인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 했더니 공무원들은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돈과 인력이 없다. 당연하죠. 이게 지자체의 포괄적 인권을 하라는 위임 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지금 다른 데 써야 될 돈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걸 인권단체 사람이다, 인권센터다, 인권위원회가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충청남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의 행정력과 세금을 지금 이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거죠. 오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를 하면 해명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해명하는 자리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자기들이 얘기했던 도민의 자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권 개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조치가 계속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남에서도 지금 인권조례 폐지 또 주민 발의안 시작을 했죠. 뭐 충청남도도 또 하는 거죠. 미국에서 보면은 공화당에서 그 낙태를 그 말기 낙태라고 해서 애가 이제 모양이 다 갖춰지고 뭐 8개월, 9개월째 이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의회에 올렸더니 민주당에서 커트를 해요. 그럼 미국의 공화당, 이 보수 정당은 의기소침하냐? 안 그래, 계속 올려요. 올해 6개월 동안 법안을 40번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의제예요. 자, 그 동성애자들 군에서 군형법 92조의 6 이거 폐지해야 된다. 헌법 소원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패하고 나면 가만히 있나요? 또 올리죠. 이런 거를 이제 입법투쟁이라고 사법투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그 낙숫물이 이제 그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 풀뿌리 같은 권력이 없는 도민들이 저 권력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몸부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영철 국장님의 발제, 일당 100, 일당 1000의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